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상호 관세율은 15%로 책정된 상황. 이 헤드라인들이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해 봐야겠죠. 오늘은요,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대표님,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종 타결이 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과의 상호 관세율은 15%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1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최선의 시나리오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결과를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많이 내줬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15라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수준은 우리가 3,500억 달러인데 이게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우리가 사실 모든 국가들 중에서 제일 많은 투자를 약속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가 한 6천억 달러 되잖아요. 근데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1배 정도 됩니다. 자, 11배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감안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우리가 좀 과한 면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농축산물 시장은 완전 개방으로 지금 돌아선 것 같습니다. 사실 다 내줬다라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어쨌든 간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는 사실 증시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겠지만 사실상 정치적으로 볼 때 이런 걸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점수를 주기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시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관점에 따라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온 속보들을 확인해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수출 환경 불확실성을 없앴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를 설립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대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00억 달러로 결정이 됐는데 이 규모는 어떻게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규모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자체도 문제가 좀 되지만 3,500억 달러인데 이제 구체성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투자 규모만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겁니다. 경제 규모로만 놓고 예를 들면 일본은 우리보다 2배, 앞서 말씀드린 EU는 우리보다 11배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비율을 가지고 따져봤었을 때 우리나라의 투자 규모는 사실 2천억 달러가 넘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닌 거죠. 우리가 기업들 입장에서 놓고 보는 것과 국민 경제를 좀 다르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미국에 진출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수출을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정말 나쁜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결국 그 돈들이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있어야 될 일자리들이 나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경제만 놓고 보면 또 우리 일반적인 어떤 그 고용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의 잠재 성장력을 잃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가에 미치는 영향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상반될 건데 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영향이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니까 이걸 조금 분리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만약 우리 경제가 조금 위축이 된다면 이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상공인분들, 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우신데 이분들한테 사실 제일 좋은 소식은 질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더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 더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세워진다라면 소상공인들은 저절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커피숍도 있을 거고 음식점도 생길 거고 우리가 이발도 하러 갈 거 막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잠재적인 일자리들이 다 해외로 나간다라면 과연 앞으로도 그런 분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모르겠지만 길게 놓고 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협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경제에 미칠 영향들 함께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투자펀드로 맞습니다.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조선업, 조선업황 그리고 조선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미국과의 가장 큰 파트너가 된 거가 확실해진 거고 앞으로 그러면 미국과의 교역 또 여러 가지 미국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선박들이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군함도 있을 거고 상선도 있을 거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오늘 약속을 했지만 LNG와 관련해서 유럽이나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전부 수입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건조도 대부분 한국이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긴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면 사실 조선주에는 그러니까 주가만 놓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과 관련된 내용까지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과의 협상을 발표하기 전에는 구리 수입품과 관련된 내용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반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게 사실 또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구리 원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거든요. 이 말은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게 지금 미국이 원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 즉 미국이 공장 좀 들어와서 지어줄래라고 하는 일자리들 중에서 사실 이 철강과 구리가 꼭 있는 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제약바이오도 있지만 사실 그게 근간이 되려면은 비철금속이나 철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AI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전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전력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리일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구리를 중국 내가 아닌 미국 내에서 뭔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립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건데 왜 갑자기 이 구리 얘기가 나오냐면 희토류에 대한 그 기존에 있었던 이 압박 때문인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구리와 관련된 재련의 전 세계 70%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뭔가 또 다른 중국이 자원 무기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볼 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서 미국 내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미 협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돌아와 보면요. 어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좀 출국을 하기도 했고 또 지금 보시면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출국을 한 상황입니다. 대미 투자 규모 같은 경우에는 당초 시장에서 추측을 했던 수준이 1,0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3,500억 달러로 늘어났다는 건 이렇게 재계에서 좀 역할을 한 듯 보이기도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가 추가적인 투자를 약속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뭐 우리도 봤지만 지금 조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 펀드 규모가 공개가 됐고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한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되겠죠. 또 현대차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볼 때는 기존에 있었던 투자 외에도 여러 가지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들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나가는 게 썩 나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공장을 두는 것보다 미국에 공장을 두는 게 일단 어떤 식으로든 15% 관세를 맞지 않을 게 미국 내에 있으면 그럴 거잖아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감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공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불고 있는 뭐 증세 이슈 아니면 여러 가지 한국에 있으면 또 관세를 맞는 이슈 그다음에 최근에 노동법과 관련해서도 기업들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놓고 보면 이번에 제가 볼 땐 관세 협상을 핑계로 해서 생각보다 수많은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들을 좀 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투자 규모가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미국으로 향한 만큼 각 기업들이 대미 투자 관련해서 어떤 발표를 내놓을지도 계속해서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FOMC랑 연결을 좀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이 굉장히 바쁜 하루였어요. FOMC 결과도 소화를 해야 했는데 파월 의장이 굉장히 모호하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약간 회피한 듯 보이기도 싶고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좀 내려간 모습입니다. 향후 연준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연준이 우리한테 힌트를 줬다라고 판단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보셨겠지만 FOMC에서 한 내용은 뭐냐면 아직까지 금리를 내릴 만한 여건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관세와 관련한 영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호하다는 입장을 비췄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어떤 힌트를 줬냐면 결국 고용이 관건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연준이 앞으로 9월과 관련해서 금리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파월 의장이 앞으로도 물가 2번, 고용 2번 남아 있는데
고용이 모든 걸 결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향후에 나중에 9월이 됐든 아니면 어떤 시점이 됐든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요인은 물가가 아니라 고용이라는 점을 분명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관세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라면 나는 그때 움직일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니까 향후에 우리가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사실 관세에 대한 영향보다도 오히려 조금 우선순위가 고용 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고 이번 주 나올 고용지표 그다음에 다음 달에 있을 고용지표 이런 점들을 통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망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역시나 계속해서 나올 지표들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듯 FOMC 금리 동결 기조와 맞물려서 우리 투자자들은 8월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시장이 썩 재미가 없으셨을 겁니다. 우선 이제 삼성전자가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여타 종목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좀 쉬어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되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자의 부활은 굉장히 반갑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좀 시각을 전환한 바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엔진들이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AI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기업들, 예컨대 그게 전력과 관련된 기업들이지 않겠습니까? 원전도 그렇고 LNG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원전과 관련된 AI와 관련된 에너지 측면에서 전력 에너지 측면에서 한 축을 기록하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단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게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최근에 이미 아시겠지만 상법 개정 또는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찰나에 최근에 여당에 있는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어떤 발언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자본시장을 제대로 아는 분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고 현재 제대로 된 판단도 못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당정 또는 어떤 그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셔서 주식시장이 올바른 길로 또 우리가 생각했던 신뢰가 찾을 수 있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렇게 만약에 나중에 된다면 추가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지만 정책에 따라서 변동이 커질 수 있으면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책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긴급 진단 오늘은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